안녕하세요. 91년생 예비파이어족 예파입니다. 오늘은 욜로와 파이어의 삶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두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욜로는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자는 개념이고 파이어는 빠르게 경제적 독립을 하여 은퇴하자입니다. 두 개 중 욜로가 먼저 유행을 했었습니다. 더 이상 월급으로는 수도권 집을 구매하는 게 어려워지는 등 소득의 증가가 자산의 증가를 쫓아가지 못하게 되자 삶의 목표가 자산 취득이 아닌 삶의 질 개선으로 변경된 것인데요. SNS를 통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보여줄 수 있게 되어 단순한 삶의 지향점에서 과시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 취업난이 겹치면서 당장 먹고 살 길이 어려워져서인지 더 이상 언론이나 매체에서 많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파이어는 욜로가 한참일 때 서서히 유행하다가 최근에서야 좀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극단적인 절약으로 자산을 쌓고 소비 습관을 컨트롤하여 젊은 나이에 은퇴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린파이어보다는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 한탕 크게 벌어 은퇴하는 영인 리치의 펫파이어의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유튜브에서 한때 유행하던 게 코인으로 몇 억 벌어서 은퇴했어요 같은 주제나 주식으로 얼마 벌어서 퇴사했습니다 같은 제목들이었거든요. 결국 이러한 방식은 아무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삶의 목표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욜로와 파이어 두 가지가 공통점과 다른 점이 각각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통점으로는 나의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즐기자는 점이고, 차이점으로는 욜로는 현재 소득을 다 쓰면서 소비를 통한 경험 획득에 집중한다면 파이어는 극단적인 저축을 통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의 시간적 자유를 준비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된 이유도 회사 동료 중에 본인이 욜로족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서였습니다. 당당하게 본인은 월급 전부를 쓰고 통장에 돈을 모으지 않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든 생각은 저렇게 미래 생각 안 하고 돈을 펑펑 쓰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지 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들을수록 그 삶의 방향이 마냥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젊어서 그런지 지금 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돈을 벌어 먹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과 어차피 평생 일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더군요. 물론 자조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동료가 자기도 한 달에 몇십만 원밖에 못 모으지만 자기보다 더 안 모으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 돈 모아봤자 달라지는 거 없다. 그 돈 모아봤자 집도 어차피 못 사니까 그냥 쓰는 게 낫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살펴본 그분은 단순히 소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욜로족이 맞는 것 같긴 했습니다. 번 돈을 다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알고 거기에만 소비를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딱히 소비를 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나 동료들과의 친목에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20대 후반 남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자동차나 패션에는 딱히 돈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소비를 집중하면서 앞으로의 힘든 회사 생활을 견딜 수 있다면 욜로하다 골로 간다는 세간의 평가처럼 마냥 부정적인 인생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축하지 않고 모든 소득을 소비하는 방법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 더 이상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곧바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올 테니까요. 게다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생긴다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결혼을 할 생각이라면 최소한 전셋집 보증금이라도 모아야 할 테고요. 반대로 파이어족인 저는 소득의 70%를 미래를 위해 저축 및 투자하고 있습니다. 욜로족인 동료분이 보기에 그렇게 아끼기만 할 거면 돈을 왜 버냐?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들을 받아오며 파이어에 대한 고찰을 조금 해보았는데요. 파이어족을 준비하면서 파이어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어족을 준비하기 위한 높은 저축률과 절제된 소비 습관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근검절약 하시는 부모님을 봐오기도 했고 초등학생 때 취미가 저금통 열어서 모은 돈 세기였던 만큼 원래 타고난 성향이 돈을 모으는 것에 흥미가 있고
소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인이 된 지금도 자동차나 패션에도 관심이 없죠. 하지만 저랑 반대 성향인 소비나 과시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에게 너는 앞으로 월급의 70%를 저축해야 한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파이어족에게는 딱히 SNS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기도 어렵고 좋은 차를 살 수도 없고 오마카세나 고급 호텔 숙박은 더욱더 가능하지도 않죠. 또한 밖에서 술자리를 한번 가지면 깨지는 돈이 크기 때문에 많은 모임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에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를 포기하라는 말은 파이어족에게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를 즐겨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을 테니 절대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이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모든 소비를 절제하고 저축 및 투자를 해야 하는 파이어족에게 소비를 절제할 수 있다는 상황 자체가 축복일 수 있습니다. 저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선 부모님이 현재 건강하시고 노후 준비가 끝나서 제가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비로 큰 지출이 있거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평생을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단위로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면 어지간한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이야 파이어를 위한 높은 저축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또한 제가 몇 달치 비상금을 제외하고 모든 자산을 투자에 넣을 수 있던 이유도 혹시 투자가 잘못되어서 모든 돈을 날린다고 해도 내 생활비만 스스로 벌 수 있다면 먹고 살 수는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주식은 여윳돈으로 해야 한다고 하죠. 저도 대출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이너스여도 여윳돈인 내 돈이면 견딜 수 있지만 갚아야 하는 돈인 대출 자금이라면 견디기가 매우 힘듭니다. 제가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기대 부모님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으로부터 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수도권에 본가가 있고 직장도 수도권에 구했다는 행운도 있습니다. 만약 직장과 본가의 위치가 출퇴근이 힘들어 자취를 해야 한다거나 출퇴근은 가능해도 자차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수십만 원이 기본 지출 비용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특히나 최악은 지방에 거주하던 사람이 서울에 직장을 구해 자취하게 되는 상황이죠. 직장에서 걸어서 출퇴근 가능한 위치는 월세가 무지하게 비쌀 테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게 되어도 월세에 교통비까지 이중으로 들게 됩니다. 저 역시 대학교 4년, 대학원서 5년, 직장 다닐 때 2년, 총 11년을 자취를 했었습니다. 돈을 벌지 않았던 학생 시절은 제외하고 직장 다니는 2년 동안 자취를 하면서 자취 비용으로 매월 70만 원씩 고정적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여기서 식비는 어차피 집에서 다녀도 소비했을 금액이니 빼고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용품들만 계산한 것인데도 월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결국 자취를 하면 파이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왕복 출퇴근 4시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왕복 출퇴근을 4시간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본가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집에 빨리 들어가도 하는 것은 게임과 유튜브 시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청은 버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시간은 오래 걸려도 한 번 환승만 하면 되는지라 출근할 때는 잠을 보충하고 퇴근할 때는 파이어 카페에서 글을 읽거나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의 차이도 있습니다.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70%를 절약하려면 한 달에 사용 금액이 6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400만 원을 번다면 2배인 120만 원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2배 버니까 2배 더 쓰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비에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면 차이는 2배보다 더 벌어지게 됩니다. 본가에서 거주한다고 해도 교통비, 보험비, 통신비 등 기본적으로 나가야 하는 돈을 생각하면 여윳돈은 3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비율을 저축하더라도 200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는 날 위한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아예 70%의 저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20만 원을 벌 때에도 한 달에 180만 원씩 약 80%씩 투자하였습니다. 이건 기숙사비 무료와 식사 제공이라는 복지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라
저는 이 점도 저에게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득이 훨씬 증가한 지금은 절대 80%의 저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무엇이 맞는 방법인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현재를 희생하면서까지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욜로와 반대로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파이어도 각자의 삶을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욜로를 했다가 늙어서 돈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파이어를 했는데 젊었을 때 놀러 다녔어야 하는구나 하고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각자 선택한 삶의 방향을 꾸준히 실천하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욜로족의 최악의 상황은 노년에 발생하는 금전적인 어려움일 것입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버리면 소득을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에 현재를 사는 욜로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곧 다가올 현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파이어족의 최악의 상황은 젊은 시절 고생하면서 자산을 모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자산을 다 쓰지 못하고 죽게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건강이나 현재 삶의 질을 해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저축하는 것도 무조건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파이어족이라도 모두가 같은 상황에 놓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료로서 모두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